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NSW주의 신규 감염자가 1000명 아래에서 계속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NSW주의 신규 확진자는 863명이었고 1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2명과 50대 2명, 60대 4명과 70대 3명, 80대 1명과 90대 3명이었습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주 전체 인구의 86.2%가 1차 접종을 받았고 61.7%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차 접종이 다음 주 말까지 90%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신규 감염 사례가 울릉공에서 66건이, 쉘하버에서는 16건이, 숄헤이븐에서는 9건이, 키아마에서는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에 락다운에 들어간 바이런베이와 트위드 헤드 모두에서 사례가 감지됐습니다. 이 사례들 중 한 명은 퀸즐랜드 트럭 운전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트위드 헤즈와 바이런베이, 바닐라, 콥스하버, 캠프지와 포트 맥커리, 타리, 뉴캐슬, 에리나와 시드니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시드니에서는 나라빈과 맨리, 프레시워터와 브룩베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오베론 지역이 오늘 오후 6시부터 7일간의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NSW주의 로드맵과 관련해서 언제 어떤 규제가 풀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영상 뒤편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자유로 진입하기까지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백신 완전 접종률 70%가 예상되는 10월 11일이 그 날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식당과 소매점이 다시 문을 열고 최대 5명이 다른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데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런베이가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NSW주 학교의 대면 학습이 예상보다 일주일 일찍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킨더가든과 1학년, 12학년은 이제 일주일 후인 10월 18일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25일에는 2학년과 6학년, 11학년 학생들이 돌아가고 나머지 학년은 11월 1일에 교실 학습을 시작합니다. 모든 교사는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오늘 아침에 이 같은 결정을 예고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11일에 문을 열 예정인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많은 업주들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환자와 접촉한 후 2주 동안 계속 격리해야 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NSW 최고보건 책임자인 캐리첸트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직원이나 고객이 격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들이 노출된 환경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첸트 박사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았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전염 위험이 있는 다른 비공식적인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소 폐쇄 여부를 결정할 때 전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여러 직원이 아픈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NSW 보건부가 사업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정부에 대한 조언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들이 델타 이전에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면서 예방접종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재무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갱신됐던 지원금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도달하면 핫스팟으로 남아있을 경우 2주에 걸쳐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450로 되돌려졌다가 $320로 떨어진 뒤 중단됩니다.
한편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11월 1일부터는 가정에서 코비드19를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ACT주에서는 오늘 신규 지역 감염자가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11명이 감염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머문 것으로 보고됐으며 10명의 감염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CT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16세 이상 주민들이 2차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캔버라 주민들이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에서 11월경 캔버라로 들어오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주민들에 대한 격리 요건이 캔버라의 격리 요건과 동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CT의 락다운은 오늘 10월 14일 밤 11시 59분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늘 950명의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7명이 보고됐고 깁스랜드 지역의 라트로브시가 일주일간의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멜번 광역권의 일부 규제가 완화돼 이동 제한 거리가 15km로 늘고 테니스와 골프와 같은 비접촉 스포츠가 재개됩니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어제 신규 감염 4명에 이어 오늘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는 화요일 보고된 골드코스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또 다른 골드코스트 트럭 운전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퀸즐랜드주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사는 감염 기간 동안 골드코스트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퀸즐랜드주는 브리즈번과 모턴베이에 이어 골드코스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락다운은 시행되지 않지만 위험 요소가 감지될 경우 락다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경계인 트위드와 바이런샤이어 간의 버블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필수 업무와 필수 목적을 위한 여행이 이제 허용됩니다. 하지만 퀸즐랜드 경찰청장 카타리나 캐로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새로운 사례에 따라 이 같은 사항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박이 내리는 악천후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비는 오늘부터 빅토리아 중부에서 퀸즐랜드 남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내륙과 일부 해안 지역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뉴사우스웨일즈 중부 지역에 심각한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NSW주 남동부와 동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큰 우박이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폭우와 폭풍우는 3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으시게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호주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